아무거나 한다고 해서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자, 명품보다 짝퉁이 훨씬 더 많아요.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 암호화폐가 왜 사기고 도박이고 한탕주의고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얘기하느냐? 사기가 그렇게 많기 때문이에요. 블록체인 프로젝트 나오는 사업의 99%는 사기입니다. 사기. 근데 그런 사기가 왜 이렇게 성행을 하느냐? 왜 이렇게 성행을 하느냐? 우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던질게요. 어떤 수익이 있어요. 안정성을 원하세요? 수익성을 원하세요? 안정성. 진짜요? 진짜요? 수익성을 진짜. 그죠? 왜 그러시는 분들이 왜 하루 1%씩 주는데 왜 쫓아다녀요? 그게 말이 돼요? 안정성을 원하신다면서. 예, 심정적으로는 안정성을 원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눈은요 수익성으로 들어가고 몸은 일로 가요. 일로 가요. 말이 안 되고 논리적으로 안 맞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몸이 글로 가요. 우리의 탐욕스러운 마음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하는 게 사기꾼들이거든요. 얼마나 놀기 좋아요. 얼마나 놀기 좋아요. 그러면서 하루 1%씩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아우 이 회사 오래 갔으면 좋겠다. 세상 이치에 안 맞는 겁니다. 세상 이치에 절대로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돼요. 제대로 된 사업을 만나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공부가 등한시대에 있고 아직 암호화폐에 대해서 모르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 진짜 사업이 어떤 사업이 가짜 사업인지에 대해서 분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이거 제가 만든 건데요.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입을 하시면 정확히 돈을 버실 수 있고 최소한 돈을 못 벌지언정 돈을 까먹지는 않게 될 겁니다. 어떤 거예요? 단순합니다. 6하원칙 중에 3원칙. 6하원칙 중에 3원칙. 누가? 왜? 어떻게? 요것만 따져주세요. 요것만. 이건 뭐예요?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수없이 나오고 있어요.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옆방에서도 강의하고 있을지 몰라요. 수없이 나옵니다. 수없이 나왔다가 한 달도 못 가서 3개월도 못해서 9개월, 1년 가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369에서 지금은 123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사업은 원래 치고 빠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언제 생긴 거야 이거? 나 몇 번째야? 이걸 가장 열심히 따져주시죠. 이미 사기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된다. 사기는 누가 치는 거냐? 사기 안 치는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의 놈이 만들었으면 그게 사기예요. 어떤 일이에요? 누가 만드느냐는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구 돈을 착취를 하거나 갈취를 했을 때 내가 어떤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내가 잃어버릴 게 더 많으면요. 절대로 사기 안 쳐요. 남의 돈을 훔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회적 실체와 정체가 정확하고 그 사람이 만일에 이 사업이 잘못됐을 때 잃어버릴 수 있는 그 크기가 훨씬 내가 잃어버리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사기 안 칩니다. 사기를 못 쳐요. 돈보다 명예가 더 소중한 사람들, 잃어버릴 게 많은 사람들, 사회적 실체와 정체가 정확한 사람들이 만들었다면 절대로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은요, 가다가 망할 수 있어요. 코플레이도 앞으로 가다가 망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군가는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업은 망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성공하게 되면 나한테 엄청난 레버리지 효과와 보상이 따른다면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시작을 합니다. 사업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나요? 그럴 리 만무하죠. 그거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사업을 하다가 망했기 때문에 우린 투자자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용서할 수 있대.
내 돈을 떼먹고 돌려막기 하다가 내 돈을 떼먹고 갖고 도망치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죠. 어떤 사람들이 그러냐? 사회적 실체와 정체가 정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다. 실제 얘가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직접 간접으로 참여했던 아니면 누구한테 들었던 사업을 회상해 보십시오. 거의 다 외국 사람이 만들었죠. 두 번째 그 외국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중국 사람들이 만들 거예요. 중국은 지금도 하루에 100개 이상의 사기 사업이 나옵니다. 만약에 제가 먹고 튀었을 때 내가 그놈을 잡으러 갈 수 있는지 소송이라도 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단 한 건도 그런 게 해결된 게 없어요. 싹 다 사기 쳐놓고 다 도망갔죠. 사기 안 치는 게 이상한 놈들이 만든 사업이 됩니다. 두 번째, 사업의 목적도 중요하지만요. 사업의 목적도 중요하지만 왜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으로 하지? 정상적이고 아니 자신 있는 사업은요. 일반 마케팅, 광고 마케팅 사업을 합니다. 사실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광고 마케팅을 해가지고 자기의 기술이나 자기의 상품을 상대방한테 제대로 전달하고 매출을 올릴 수 자신이 없고 광고비만 쓰고 말아먹을 것 같으면요. 대부분 네트워크 마케팅이나 방파를 선택해요. 제가 어떤 물을 개발을 했는데 이것이 아무리 광고를 한들 3-막 백산수의 브랜드를 따라갈 재간이 없다면 광고비만 지출하고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물을 한번 먹어봐. 물을 먹고 몸이 좋아지면 주변에 전달해줘. 그럼 내가 광고비하고 유통마진을 보상으로 줄게.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속도로 유저를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 일명 다단계라고 하죠. 다단계와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른 겁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우리나라는 하나로 싸잡아서 다단계라고 하는데 그래서 다단계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없이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의 거의 전부 다가 거의 99%가 다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으로 유저를 구한다 그래요. 유저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왜 다계정을 권장을 할까요? 유저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다면서요. 왜 거래소 땡땡 글로벌 거래소 지금 뭐 사회적 이슈가 돼버렸죠. 단군이래 조입할 일에 체일에 어쩌고저쩌고 사건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전 처음부터 그 사업이 작년 8월에 나왔을 때부터 사기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방송에서 내부서 저희가 얘기했어요. 그 단적인 이유는요. 다계정을 권장을 해요. 아니 유령 계정이 거래소 거래하나요? 거래 수수료 내나요? 그럴 리가 만무하죠. 왜 혼자서 100개 계정, 60개 계정, 40개 계정 그걸 또 프로모션 이벤트까지 하면서 권장을 합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돌려막기 폰지 사업을 해야 되니까 나갔던 돈을 다시 들어오게 만들어야 되니까 다계정을 권장하는 거예요. 100% 사기입니다. 제가 작년 8월부터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그런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재정거래, 아비트레이션, 재정거래, 차익거래, 아비트레이션, 재정거래, 트레이딩, 차익거래. 자, 이거를 AI 봇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의 돈을 걷어서 투자를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이 봇을 돌려서 이익을 남겨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돌려드립니다. 왜 그 짓을 해요? 제가 그런 봇을, 인공지능 봇을 만들었으면요, 여러분들 돈 안 벌어줘요. 저 혼자 해요. 그리고 이 인공지능 봇은요, 돈의 크기가 많으면 봇의 움직임이 둔해집니다. 수익률이 더 떨어져요. 게다가 각 거래소에 글로벌 거래소에 재정거래팀, 트레이딩팀이 다 있어요. 우리한테 돌려줄 여분이 없어요. 그게 뭐예요? 다 사기예요. 다단계로 돈 걷어가지고 조금씩 돌려주다가 왕창 땡겨서 먹고 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업 많아요. 역사적으로 그런 사업들 하나도 안 남았어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채굴기를 다단계로 판다고요? 언뜻 들으면요. 이야 이건 참 모두가 행복해지는 시스템이네. 제가 채굴기를 만들었으면요. 그런 채굴기를 만들었으면 다단계로 안 팔아요. 여러분들 돈 벌게 안 해줘요. 저는. 저만 돈 벌어요.
제가 인공지능 봇을 만들고 채굴기를 제대로 된 거 만들었으면 기관한테 가가지고 내 채굴기 성능 검사에서 괜찮으면 나한테 1,000억, 1조만 투자해줘. 내가 한 달에 1% 남겨서 줄게. 그래도 돈 줍니다. 왜? 확실하다. 저 같으면요. 그거 아니면은 비트메인, 카나안 같이 세계 1등, 2등 코인 채굴기 제조회사. 내가 새로운 걸 만들었는데 니네가 한번 검증을 해봐. 괜찮으면 내가 니네한테 OEM으로 바꿔줄게. 이게 훨씬 돈 많이 벌고 속 편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 채굴기 팔아가지고 나가는 회사 있었어요? 단 하나라도 있었어요? 파일코인 채굴기 팔아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합니다. 파일코인 채굴기 다단계 판매예요. 파일코인에서 수익이 나와있죠. 비트코인 채굴기 다단계로 팔아가지고 남아있는 회사가 있었느냐고요. 수없이 많았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돈을 벌어서 우리한테 보상을 줄 거예요.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진짜 중요한 부분. 오늘 여기에 대해서 가장 많은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저 가장 많은 설명을 한다는 것은 보상의 재원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지방특강을 가면은 질문을 받아요. 질문을 받는데 거기서도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우리 수입 재원이 뭐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반문을 해요. 사장님은 이 사업을 시작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2살, 석 달 됐어요. 그럼 2~3달 동안 보상재원, 수익재원을 모르고서 지금 이때까지 왔다는 얘기입니까? 이분 소개자 누구세요? 전 이분을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 소개자를 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소개자도 몰라요. 그럼 그의 소개자, 그의 소개자. 어떻게 전달이 돼서 여기 오신 거예요? 제가 반문을 해요. 그럼 어떻게 소개를 받았어요? 결국엔 뭐죠? 이 사업의 구조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고 말하기 쉽고 듣기 쉽게끔 들어봐. 안 물르면 700 올라와. 한 명도 피해가 없어. 이게 다예요. 그러면 그렇게 전달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전달을 해요? 똑같이 전달을 해요. 그러면서 이 보상의 재원, 수익의 재원을 모르니까 불안한 거야. 어떻게 보면 폰지 같거든. 그리고 인터넷 검색하면 그런 글들 있잖아요. KOK는 무조건 사기다. 왜 사기야? 컨텐츠가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매출이 나고 이익이 나가지고 그 막대한 보상 재원을 감당하느냐. 무조건 뒷돈 가지고 앞에 돈 돌려먹는 거다.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글도 나와 있어요. 예. 안 하는 사람이나 지금 KOK에서 수익을 받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를 바가 없다. 저 밖에 있는 사람은 그렇다고 쳐요. 왜? KOK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게 법정 앞에고 일반적인 산업이고 그렇다면 그 사람 말이 맞아요. 근데 이건 블록체인 프로젝트고 토큰 이코노미예요. 토큰 경제입니다. 그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있고 우리가 왜 사업을 거꾸로 하는지 그것조차를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왜 유저를 먼저 모으는지. 그럼 유저를 모으기 위해서 보상을 주는 건데 그 보상의 재원이 뭔지. 자, 보상의 재원이 뭔지. 두 번째, 그 보상을 왜 주는지. 리워드를. 세 번째, 그렇게 주면서 과연 회사가 얻는 이익이 뭔지. 이 세 가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여러분들 참여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설명이 부족하거나 말을 할 수 없다면 모시고 오세요. 영상 던져주세요. 그랬더니 영상이 너무 길어요. 2년 전부터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30분짜리를 줄여주세요. 1시간짜리를 편집해주세요. 20분짜리는 없나요? 좋아요. 30분짜리, 1시간짜리, 2시간짜리를 편집한다고 치죠. 그거 보내줘봐요. 그거 보나. 제가요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저도 5분 넘어가면 하품 나와요. 눈이 침침해져요. 안 봅니다. 근데 2시간짜리를요. 끝까지 봐보신 분들은 다른 영상을 봅니다. 그리고 밤을 새요. 밤을 새서 소개자한테 전화를 해서 다 꼬박 셉니다. 이건 잠을 잘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 나 이분 좀 만나게 해줘. 왜? 좀 더 구체적인 거. 어떻게 성공했는지 내가 직접 듣고 싶죠. 조금 미팅해 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그 2시간이 작게는 20년을 보장을 할 것이고 많게는 2대를 보장할 것이고 이걸 알아야 된다. 사업의 구조. 보상을 왜 주는지, 보상 재원이 뭔지, 그러면서 회사가 얻는 이익이 무엇인지. 자, 이걸 알려면 이 사업이 생겨난 배경을 이해하셔야 돼요. 보통 스마트폰에 어떤 앱을 깔려면은 미국 회사 구글이 관리하는 플레이 스토어를 거쳐야 됩니다. 사실상 독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점을 해놓고 구글이 이 앱 회사들한테 앞으로 버는 돈의 30%를 떼가겠다는 발표를 해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구글 통행세 이게 저번 주 기사예요. 전자책 가격. 결국엔요 구글의 갑질 횡포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갑질 횡포를 해서 모든 것이 다 소비자한테 전가합니다. 공급사들도 수익성이 날로 악화된다. 그럼에도 꼼짝없이 구글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것. 심지어 이 SBS 뉴스의 구글의 마케팅 담당 임원, 까만 피부의 여자구만요. 인터뷰를 하는데 당당해요. 당당해요. 어떻게 당당해요? 한국의 카카오와 네이버를 지목을 하면서 한국의 카카오와 네이버가 우리 구글이 아니었다면 과연 글로벌 플랫폼으로 성공할 수 있었겠느냐? 내가 반문한다. 맞는 얘기거든요. 구글이 없었다면 카카오와 네이버가 글로벌 플랫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30%의 수수료를 받아가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증거예요. 즉 구글이 먹고 사는, 넷플릭스가 먹고 사는, 애플 스토어가 먹고 사는 그러한 컨텐츠 중에 한국의 컨텐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국이 만들면 이 컨텐츠 산업은요 전 세계 1등이에요. K-팝, K-드라마, K-무비, K-게임, K-웹툰 어마어마합니다. 아우 한국 사람들 대단해요. K-게임은요 전 세계 1, 2, 3위가 다 한국 업체예요. 넥슨, 넷마블, NC소프트. 웹툰은요 만화는 일본 만화가 전 세계를 휩쓸었는데 우리도 일본 만화 보고 컸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이버와 카카오 웹툰이 일본을 이겨버렸어요. 한국이 만들면 컨텐츠는 무조건 최고다. 이 넷플릭스가 한국의 컨텐츠하고 디즈니 컨텐츠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디즈니가 억울한 거야. 자기네 컨텐츠로 넷플릭스가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러면서 컨텐츠를 다 빼가지고 가가지고 디즈니 플러스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한국에 서비스 시작했어요. 예. 디즈니 플러스를 OTT 서비스라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서비스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컨텐츠가 많이 빠져버렸잖아요. 디즈니 컨텐츠가. 그러니까 어디로 달려왔어요? 한국으로 달려왔어요. 한국으로 달려와가지고 4조 원을 베팅을 하면서 우리한테 컨텐츠 공급해줘. 이제 자체 IP, 지적재산권을 직접 갖겠다. 한국이 이 정도로 컨텐츠 제작 능력이 전 세계 탑이에요. 그런데 그럼 뭐예요? 구글과 넷플릭스, 애플 스토어에 질질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죽 써서 개 준다고. 그 용어보다는 제주는 곰이 부르고 돈은 떼놈이 받아간다가 어울릴 겁니다. 예. 그런데 어찌됐든 얘네들의 공로를 인정해 주는 것까지 좋지만은 얘네들이 너무 심한 게 내가 만든 컨텐츠가 얼마나 매출을 올렸는지 영업비밀, 회사 기밀이라고 노출을 안 합니다. 다 비공개고요. 컨텐츠의 선정권, 큐레이션 자체도 얘네 입맛대로예요.
얘네 입맛에 안 맞으면 아무리 신선하고 아무리 발전적인 컨텐츠라도 일단 얘네 매출에 도움이 안 되면 안 올려줍니다. 큐레이션 권한 자체가 얘네한테 있고.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남아나 아프리카는요. 카드가 없어서 결제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만든 걸 가지고 구글과 넷플릭스에 올린다고 해서 지적재산권, IP가 보호받지 못해요. 그럴 만한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플랫폼을 운영을 하게 되면 이 위변조가 안 되니까 IP가 보호가 되고 폐쇄적인 게 아니라 투명하고 민주적인 기술이 되죠. 플랫폼이 되죠. 그리고 핸드폰만 있으면 자유롭게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고 전송할 수 있고. 자, 내가 컨텐츠 개발사예요. 공급사예요. 딱 KOK 컨텐츠 플랫폼에다 딱 올려놓으면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다운받고 과금을 하면은, 결제를 하면은 나한테 실시간으로 정산이 돼서 따박따박 들어와요. 뭐 한 달 정산해서 돈 주세요. 아부하고 돈 청구하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죠? 블록체인 기술이 갖고 있는 스마트 컨트랙 기술. 정산마저 깔끔해진다. 모든 게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싸게 받잖아요. 얘는 30% 이상 받지만 우리는 5 내지 10% 내외에서 수수료를 받으니까 공급사도 수익성이 확보되고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가격이 다운되는. 예. 그리고 뭘로 운영을 해요? 기축통화를 KOK 토큰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걸 가지고 뒤에서 나오는 토큰 이코노미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최고의 전문가 집단. 만일에 여기에 네트워크나 다단계를 했던 사람이 들어가 있었으면 저는 안 했을 거예요. 자, 사기를 걸러내는 많은 방식 중에 하나가요. 그 사업을 만든 사람들 대부분이 네트워크 다단계권이라는 걸 알아두세요. 예. 그럼 뭐예요? 과거에 자석료 3만 원짜리 300만 원, 3천만 원 받고 팔았던 금융 피라밋, 금융 다단계를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로 포장을 메이크업 한 것밖에 없어요. 과거에 하셨던 금융 다단계가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머리에서 나옵니다. 여기는 완벽한 이쪽 부분의 전문가들이에요. 자, 제일 중요한 내용이 글로벌 K 컨텐츠가 주 아이템이라는 거. 이건 왜 중요하냐면요. 기존의 모든 사업들은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상품이 나와서 새로운 매출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약사도 마찬가지고 회계사 모든 전문직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기술, 내 법무 지식, 내 재능이 딴 사람보다 더 나으니까, 내 제품이 더 나으니까 내 제품 좀 갖다 써줘. 내 서비스 좀 갖다 써줘. 그거죠? 결국엔 뭐예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새로운 매출을 올리는 얘기인데 우리는 어떠한 재능, 어떠한 제품을 팔지를 않습니다. 상대가 이미 K 콘텐츠 쓰고 있는데 모든 사업 같으면은 네가 쓰고 있는 화장품보다 내 화장품이 새로운 게 더 좋으니까 이걸로 좀 한번 바꿔봐줘. 이렇게 되는데 상대가 K 콘텐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보고 내가 만든 Y 콘텐츠가 더 좋으니까 Y 콘텐츠로 바꿔 써줘. 이게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는 어떤 것도 바꾸라고 하지 않는다. 팔지 않는다. 매출을 원하지 않는다. 왜 중요한 얘기인지는 뒤에서 나옵니다. 하이브리드, 어떠한 플랫폼과도 제휴와 채널링이 가능하고 간편하게 결제가 가능하다. 자, 이 KOK에는요, 드라마, 예능, 게임, 웹툰, 이건 디지털 컨텐츠입니다. 이 안에 구글과 애플과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안에 아마존과 알리바바까지 때려넣었어요. 통합 플랫폼입니다. 온라인 쇼핑, 이커머스 시장까지 집어넣은 전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탄생이 됐습니다. 이 플랫폼의 5가지 어플의 기능인데요. 이 피드, 뉴스라고 나와 있죠. 뉴스라고. KOK의 신뢰, 신인도를 높이고 인식을 하려면요. 또 미래를 보려면 반드시 피드를 보셔야 돼요. 누군가 KOK가 어떤 데야 믿을만해? 그러면 딱 보여주셔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료 회원 가입해도요. 이거 다 보입니다. 다 보이니까 네가 이 피드를 최소한 3번은 봐야 돼.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과거의 역사예요.
위변조 가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사기니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좌표나 방향을 알려주려면 백서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백서는 좀 수학적인 함수가 나오고 못 보던 기호가 나와야 헷갈립니다. 몰라요. 하지만 3번 정도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을 아실 수 있어요. 자, 피드는 역사이고 좌표는 백서이다. 반드시 보고 읽게끔 소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컨텐츠 지금 별로 없어요. 컨텐츠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적하는 거 이해가 되죠. 그런데 우리는 컨텐츠가 없는데도 컨텐츠를 제대로 먼저 얘네들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람을 먼저 모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해가 되십니다. 오늘 설명 들으시면. 쇼핑몰은 지금 쿠팡같이 최저가 쪽으로 가고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여러분들 누구든지 제품을 다 올릴 수 있고요.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누구든지 제품을 다 올릴 수 있고 여기에 중고품이라든가 골동품, 미술품까지 올릴 수 있는 오픈마켓으로 이제 3.0 버전에서 바뀝니다. 올해 안에 바뀔 것 같아요. 지금 쇼핑몰 운영되고 있고 이건 지갑 기능이죠. 여기에 그냥 지갑만 넣어두시면 돼요. 암호화폐를. 개인 원래처럼. 그런데 여기에 넣어두신다고 해서 수익이 나오진 않습니다. 이건 그냥 지갑 기능 서비스하는 거고요. 실제 지갑에 있는 암호화폐를 가지고 스테이킹. 예치한다는 뜻입니다.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내가 예치를 한다는 것은 이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더 견고해지고 튼튼해지고 확장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나로 인해서. 그러면 내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어떤 일정한 기여를 한 거예요. 기여를 한 만큼 나한테 거기에 따른 보상을 주어지는 게 KOK 토큰, 콕 토큰으로 보상이 주어집니다. 여러분들이요, 비트코인 채굴자가 되시면은 비트코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시는 거예요. 비트코인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여러분들이 더 견고하게 만들고 튼튼하게 기여를 하셨기 때문에 그 기여한 만큼 뭘로 나한테 보상이 나오죠? 비트코인으로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원리하고. 그래서 채굴에 들어가는 것이 이 플랫폼에 참여한 것이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비즈니스 모델은 광고와 쇼핑과 콘텐츠와 파이낸스, 금융이 있어요. 금융. 자, 이것이 전반적으로 우리 회사가 돈을 버는 방법인데, 자, 이렇게 돈을 벌려면은 이제 아까 이제 그 궁금증, 콘텐츠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고에서 잣대를 댄다면은 플랫폼, 블록체인 플랫폼 그래 만들었어. 좋아. 인정할게. 그러면 여기에 콘텐츠가 들어오고 여기에 광고를 통해서 유저가 들어와서 여기서 공급자와 사용자 간의 거래를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고 이익이 나와서 자, 공급사 돈 주고 보상해주고 회사가 또 이익을 가져가는 게 맞는데 콘텐츠가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매출이 일어나고 이익이 생기니? 예. 이걸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카카오 성공한 기업인가요? 실패한 기업인가요? 흑자인가요? 적자인가요? 흑자입니다. 쿠팡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흑자인가요? 적자인가요? 흑자인가요? 적자인가요? 작년에 정확히 6,800억 적자입니다. 6년 됐어요. 쿠팡이. 이제 6년밖에 안 됐는데 6년 동안 적자가 누적 적자가 4조 6천억. 근데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해서 100조, 시총 100조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왜? 진성유저 500만 명을 모았어요. 총 유저 수가 1,500만 명이에요. 이 충성도 높은 유저를 모은 덕분에 뉴욕 증시에서는요. 매우 가능성 있고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어떤 애널리스트는 아마존보다 훨씬 더 클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4조 6천억 적자 중에서요. 38% 약 2조 몇천억을 누가 집어넣냐면 계속적으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한 사람이 손정희 씨예요. 손정희 씨가 밑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부었어요. 2조 넣어가지고요. 100조의 히트를 쳤으니까 38조를 벌어들여 갔습니다. 성공했죠. 그런데 적자예요. 카카오는 어떻게 시작을 했죠? 어떻게 사람을 모아서? 결국에는 이 두 사업이 다 사람을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 수익 사업을 떨어뜨렸어요. 쿠팡은요. 지금 500만 명의 충성 유저를 모았죠. 아직 적자죠. 그런데 슬슬 이제 수익 사업 본색이 드러납니다. 500만 명 모아서 첫 번째 한 사업이 뭐예요? 쿠팡 플레이. 우리 콕플레이처럼 OTT 사업에 진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쿠팡 이츠. 음식 배달앱 사업에 들어갔죠. 앞으로 계속적으로 새로운 사업들이 런칭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 그렇게 높이 사는 거예요. 카카오는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무료 문자 서비스로 사람들을 모으다가 2년 반 동안 적자를 300억 이상 냈어요. 예. 그리고 그 사람을 모은 데다가 이제 수익 사업을 떨어뜨렸죠. 애니팡 게임. 단 몇 달 만에 300억 적자를 다 회수를 했습니다. 근데 애니팡 게임이 더 신의 한 수였어요. 게임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도 나도 다 했어요. 전 국민이. 외국에서도 했었어요. 하다 보니까 게임 머니가 떨어져요. 빨간 하트였죠. 하트가 떨어지면 사람이 금단 현상에 시달립니다. 밤에 잠을 못 자요. 여러분들 고스톱 하시잖아요. 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하트를 구해야 되는데 하트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돈 주고 사든가 아니면 친구 초대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카카오가 이걸 노렸어요. 사람들은 돈을 안 쓸 거다. 분명히 친구 초대를 할 것이다. 이게 100% 적중을 했습니다. 무료 문자로 사람 이만큼 모은 데다가 그 애니팡 게임 빨간 하트로 사람을 이만큼 모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카카오 택시, 카카오 미용실, 카카오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엄청난 수익 사업을 떨어뜨렸죠. 예. 이제 우리나라 시총 몇 위가 됐죠? 네이버하고 2, 3위를 다투죠. 여기 시총 100조예요. 한국의 증시로 보면요. 삼성전자 다음에 두 번째예요. 삼성전자가 500조거든요. 그만큼 플랫폼 사업의 파괴력과 시장 장악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뭘로 시작을 했다고요? 사람을 모아서 성공을 했다. 사람을 모아서. 즉 사람이 자산이고 힘이다. 사람이 모아지면 그것이 빅데이터가 되고 기술력이 되고 돈이에요. 바로. 사람만 모아지면요. 매출은 저절로 나고 광고주들은 알아서 무릎 꿇고 들어옵니다. 돈가방 들고 들어와요. 사람이 많아지면요. 컨텐츠가 알아서 돈 내고 들어와요. 지금 컨텐츠 불러드리면요. 사람이 없어서 안 들어가. 돈 주고 사가. 우리 지금 많은 거 사오고 있어요. 많은 거 사오고 있어요. 영화도 사왔어요. 사오는 거예요, 저희들. 근데 최근에 들어온 영화를 보고서 어떤 그 안티블로그에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내 이럴 줄 알았어. 기껏 영화 들어왔다고 선전한 게 다 구닥다리 영화야. 영화야. 역시 사기 맞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안타까워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어.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학습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한국 사회가 한국 유저가 대상이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지금 런칭한 영화는요. 한국 사회에서 대히트를 쳐가지고 안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영화를 들여왔으니까 당연히 지 눈에는 아이고 신작을 들여와야지 구닥다리 영화를 들여와가지고 생색이나 내고 사기치려고 하고 있네. 우리는요. 한국에서 이미 히트가 되고 검증된 것을 전 세계에 뿌리는 사업이에요. K 콘텐츠가 그런 겁니다. 한국에서 히트를 쳤어야 되고 이미 검증이 됐어야 외국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그런 영화만 우리가 지금 사들여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사올 거예요? 얘네들이 알아서 돈 내고 들어오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사람만 많아지면은 얘네들이 알아서 콘텐츠를 공급해 줍니다. 매출 올리기 위해서. 그럼 콘텐츠가 들어오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더 많은 콘텐츠가 또 들어와요. 사람 보고서. 이게 선순환이 된다. 사람만 모으면 무조건 된다. 배달의 민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돈을 벌었어요? 5조 원의 매각이 됐죠? 예. 역시 사람 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수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을 먼저 모으는 겁니다.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장동건, 소지섭이 통해서 광고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구전 마케팅을 합니다. 그리고 구전 마케팅에 대가로 보상을 주는 거예요. 이게 보상 재원이에요. 보상 재원. 그런데 우리가 보상 재원이 광고 마케팅 비용이라고 하죠. 얼마나 광고를 많이 써야 되는데 이 디지털 콘텐츠는 엄청나게 광고비를 많이 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광고를 통해서 유저만 끌어들이면요.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다시 못 빠져나가요. 자, 중독성이 있죠. 두 번째. 제조 원가.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제조 원가가 두 번 다시 안 들어가요. 모든 제품들은 인건비와 재료비가 따로 들어갑니다. 새로 제작을 하려면은. 근데 우리는 전혀 재료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두 번째. 유효기간이 없어. 예. 썩어 문드러지지가 않아요. 신기해요. 거기다가 중독성이 있죠. 도박성이 있어요. 갬블성이 있고요. 게다가 선정성까지 갖고 있습니다. 사람이 카드질하고 주머니에서 돈 꺼낼 수밖에 없는 모든 감성적인 게 다 들어가는 게 디지털 콘텐츠예요. 그러니까 돈이 될 수밖에 없어요. 광고비를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쏟아대는 거거든요. 이 광고비 대신에 우리가 구전 마케팅의 대가로 한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다단계 판매가 아니에요. 매출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매출은 어디서 일으켜요? 회사가 만드는 거고 모든 다단계는요. 매출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매출을 만들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 권유 거래, 알선하는 것의 한 종류인 오지랖 떠는 마케팅. 리퍼럴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다단계라고 평가를 하거나 다단계식으로 뭘 한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건 명확히 저희가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률에서도 정확히 나와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1억 명의 프론티어, 개척자를 양성을 합니다. 개척자를. 즉 이 플랫폼에 컨텐츠가 먼저 들어오고 광고 마케팅을 통해서 소비자를 불러 모아야 되는데 그게 그들이 인정하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플랫폼인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 카카오와 쿠팡처럼 거꾸로 가고 있다. 사람을 먼저 모아놓으면 콘텐츠가 알아서 계약금 내고 돈 내고 들어오는데 우리는 돈을 안 받아요. 뭘 받아요? 토큰을 받죠. 그러면 우리가 광고 마케팅 비용을 여러분들한테 보상으로 드린다 그랬어요. 그러면 뭘로 드린다고요? 이것도 역시 토큰으로 드려요. 토큰은 원가가 없습니다. 뒤에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론티어라는 것은 자, 우리 보고 매출을 해달라는 게 아니라 플랫폼의 브랜드 인지도를 확산시켜주고 미개척 국가에 KOK 깃발을 꽂아주십시오. 근데 우리도요. 장기적으로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실제 매출을 올리는 유저가 있어야 돼요. 예, 실제 매출을 올리는 유저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컨텐츠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매출에는 좀 제한적이고 부족하죠. 근데 언제쯤 그렇게 되느냐? 우리 프론티어들이 계속적으로 유저 수를 확장을 시키고요. 회사가 계속적으로 상위 거래소, 전 세계 상위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확장시키는 것보다 더 빠른 파급력을 갖고 있는 게 메이저 거래소 상장이에요. KOK를 한 순식간에 다 전 세계인들이 알게 됩니다. 그럼 이들이 사고 팔다가 우리의 채굴 멤버로 들어오게 돼요. 프론티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저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컨텐츠가 들어와요. 광고주들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컨텐츠가 많아서 이제 실질적인 컨텐츠 컨슈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 3단계 중에서 3단계 스텝 중에서 지금 요 프론티어의 스텝조차 지금 이제 시작이다.
점도 안 찍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강의를 듣는 거다.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저를 개인적으로 만나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왜요? 돈도 많이 버시고 어떻게 2년 전에 이거를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게 부럽대요. 그 얘기는 자기도 2년 전에 이 소식을 들었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거든요. 예. 택도 없는 소리예요. 2년 전에 들으셨으면은 안 했어요. 그분은 안 했어요. 오늘도 전화 하나 받았어요. 오늘도 2년 전에 제가 연락을 했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1년 전에 또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겠대요. 그게 작년 말쯤인가 되는 것 같아요. 하겠대요. 쓱 하다가 코인 가격이 시장이 자꾸 커지는 거야. 비트코인이 매일매일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또 쏙 빼가지고 비트코인 다 집어넣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분? 반토막 됐어요. 오늘 전화 왔어요. 나 돈 벌어야 돼. 그래서 내가 왜 시키는 대로 안 하십니까? 왜 이렇게 세상을 볼지 모릅니까? 비트코인을 왜 믿습니까? 아유,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컨슈머들이 앞으로 우리의 매출을 책임져 준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 시점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예. 자, 우리 회사가 KOK가 한국 회사다, 글로벌 회사다. 삼성이 한국 회사다, 글로벌 회사다. 글로벌 회사입니다. 이건 삼성전자가 사람이 직원이 입사하면 첫 번째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 회사가 아닙니다라고 삼성전자가 얘기한답니다. 우리 최영규 박사님이 삼성전자 출신이시거든요. 그때 그렇게 교육을 받았대요. 우리 KOK 똑같아요. 한국인이 만든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지금 이런 혜택이 있는 거예요. 한국이 맨 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다행스럽습니까? 또 우리가 하는 상품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제품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가 넘버원으로 치고 있는 K 콘텐츠, 한류 콘텐츠거든요. 이런 사업에 초창기에 시작을 해서 우리로 인해서 전 세계에 지금 130개국에 퍼져 있다. 자, 1년 반, 2년도 채 안 돼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죠. 자, 세계 경제의 중심 미국, 미국에서의 심장부 뉴욕, 뉴욕에서도 가장 핫한 거리 타임스퀘어, 여기에 KOK가 광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유저들이 모아질수록 그분이 매출을 하든 안 하든, 광고를 보든 안 보든, 쇼핑을 하든 안 하든 회사는 무조건 100불 이상의 부가가치의 수입을 발생합니다. 이것은요, 국제 표준 기준에 의해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자, 재단을 소개할 텐데요. 이제 미디움 재단, 콕 재단이 아닌 미디움 재단이 콕플레이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 미디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요, 이것이 뭐 1000TPS에서 뭐 1500TPS 뭐 이렇게 107TP에서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는 게 보여요. 미디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그래서 최고로 올라가면 100만 TPS까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미디움의 목표예요. 세계 최강의 속도를 갖고 있습니다. 자, 블록체인은요, 세 가지의 특징 또는 트릴레마, 세 가지의 딜레마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무결성, 투명하고 공개적인 기술이니까 무결성이라는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보안성, 예, 완벽한 보안이 가능한 거죠. 세 번째는 확장성인데, 이 세 가지의 특징 중에서 지금 제일 약하게 개발되고 있는 게 확장성이에요. 블록체인 1세대 기술은 비트코인이죠. 근데 지금 속도가 너무 느려요. 7TPS밖에 안 돼요.
초당 전송 속도가 이더리움이 20TPS밖에 안 됩니다. 이번에 이제 이더리움이 하드포크 되면서 하반기에 2만 TPS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채굴 방식이 이제 지분 증명 방식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할 예정이라는데 그건 두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은행권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코인 리플의 속도가 1500TPS. 현존하는 기술 중에서 가장 빠른 기술이라고 하는 이오스, 블록체인 3세대입니다. 이오스 기술이 3000TPS예요. 그 반면에 현존하는 그 DB로 움직이는 기술 중에서 가장 빠른 처리 속도가 비자 카드의 결제 속도입니다. 초당 2만 건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지금 초당 3만 건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 놨어요. 나아가서 5만, 10만, 100만까지 가겠다. 그리고 이 기술을 토대로 전 세계 시총 10위에 도전하겠다. 전 세계 시총 10위면 도대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스닥을 얘기하는 거겠죠. 두고 볼 일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미디움 재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블록체인 업계의 카카오, 구글과 같은 기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움이 콕플레이를 인수하면서 엄청난 지갑 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뭐 중앙 3사에 다 나왔고요. 우리 콕플레이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케이스예요. 사실 뭐 그런 말씀 드리기는 조금 재단에서는 좀 기분 나쁠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은 운이다라는 것도 저 인정을 해요. 사업은 운이다. 우리가 콕플레이 아니었어도 분명히 성공은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암호화폐의 시장이 커져버렸어요.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이미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암호화폐에 대한 법제화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디지털 컨텐츠의 시장이 2배, 3배, 4배가 됐다는 거. 그래서 콕플레이가 이만큼 부상이 됐다는 거. 전 세계에서요, 이 보이지 않는, 만질 수 없는, 손댈 수 없는 그러한 디지털 컨텐츠, 어떻게 보면 무형의 상품이에요. 자산가 같은 거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블록체인화 한 회사도 우리밖에 없고요. 전 세계에서 만질 수 없는 무형의 자산 같은 것을 MLM 방법으로 풀어낸 회사도 이 회사밖에 없어요. 네트워크 역사가 80년 됐거든요. 80년 역사에서 처음이에요. 그 8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매출을 원하지 않는 마케팅이 나왔다. 야, 이건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이런 사업을 선택을 하게 됐을까? 제 스스로가 머릿속에 이렇게 쓰다듬습니다. 자랑스러워요. 진짜 자랑스러워요. 거기다가 이거 애국하는 일이잖아요. 애국하는 일이잖아요. 우리 와이프는 이 사업에 대해서 실감을 하는 게 본인이 이제 일본 건축사예요. 저도 오랫동안 건축을 하다가 지금 이 블록체인으로 돌아섰는데 일본 건축사에서 일본에 유학을 12년, 13년을 했습니다. 건축을 배우기 위해서. 거기서 이제 일본 건축사를 따고 한국에서 이제 박사를 했는데 일본에 갔을 때 조센징이라는 용어를 들었대요. 조센징. 너무너무 박대를 받았답니다. 그런데 겨울연가라는 드라마가 히트를 치고 된 다음에는 김짱도 아니고 김상으로 격상이 됐답니다. 이게 어떤 국가의 이념, 종교 그런 것보다도 훨씬 강력한 힘이 문화가 갖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문화가 우리 K문화가 전 세계에서 주류로 편성이 돼 있다는 것. 그 주류로 편성되어 있는 K 콘텐츠를 가지고 한국이 전 세계 최초로 디지털 콘텐츠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어낸 거라는 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버는 도구가 아니라 애국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애국이라는 걸 못 해봤잖아요. 빨라온 게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뭐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동기부여 전문 강사예요. 그래서 각 다단계 회사,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동기부여 해주러 다녀요. 그러니까
안 걸린 데가 없죠. 화장품 회사든 못 파는 데든 못 파는 데든 다 코드라는 게 계정이랑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권유를 했어요. 권유를 했더니 아유 그럼 계정은 하나 열어드려야 되겠죠. 꼭 나를 위해서 뭘 해주는 것 같이 마치 내가 파는 화장품을 사주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강의도 좀 해주시고 아유 저는 사업은 못해요. 제가 네트워크 회사들 다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입장인데 어떻게 특정 회사에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공인이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교수님, 당신이 공인이라면은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어떤 특정 회사에 화장품 팔고 건강식품 팔고 치약칫솔 팔고 외국 회사에 매출을 올려주는 짓을 하지 말고 한국의 K 콘텐츠와 한국의 토종 플랫폼,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플랫폼을 세상에 알려야 되는 게 진짜 공인이 해야 될 일이다. 딱 그 얘기 듣더니 이거는 거부할 명분이 없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이에요. 진짜 자긍심 생깁니다. 진짜 우리 와이프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송가병 대표와 내가 지금 강의를 하고 전 세계를 다니는 이유는 이제 돈하고는 떠났다. 진짜 애국심의 발로다. 우리 K-문화를 전 세계에 알려야 되고 K-플랫폼을 우리 K와 K-플랫폼을 전 세계에 알려야 되는 사명의식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다니고 있다. 이제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저절로 그렇게 돼요. 이 KOK가 미디움을 만나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달게 됐어요. 자, 뭐 홈페이지에 보면은 어딘지 다 나와요. 주소가 다 오픈되어 있는데 제발 좀 가지 마세요. 그리고 못 들어가십니다. 못 들어가세요. 거기 신원 확인 정확히 해야 되고요. 예. 못 들어가시기 있으니까 겉에서는 다 보실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미디움 게임즈라고 하나가 나와 있고요. 머지리티라고 하나가 나와 있어요. 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김판정 의장님이시고 이분들의 양력은 백서에 다 나와 있고 다 네이버라든가 어마어마한 IT 기업에서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들이에요. 블록체인이 나오게 된 거는 결과적으로 신뢰가 무너진 세상에서 신뢰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의 어떤 아이디어를 저희가 기술로서 블록체인이 탄생하게 된 거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어떤 기술이 발전하거나 어떤 사회에 상용화됐을 때 그 기술의 구조적 깊이를 알지 못하고 그냥 사용해요. 그러려면 결과적으로는 사용의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 있는 블록체인 이념을 벗어나지 않은 방법으로 속도를 높이려는, 즉 사용자가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구현한 거죠.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실현되지 못했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블록체인이라는 얘기는 아주 많이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상용하고 실생활에 적용되지 못했던 거죠. 그럼 그런 것들을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기본적 이념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의 그러한 속도가 나와야만 이 블록체인이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 전 세계의 상용화, 산업 전반에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자, 뭐 이런 얘기죠. 이제 이 블록체인 기술이 전 세계 모든 산업을 다 장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필요한 기술이고 아무리 좋은 기술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게 되면은 제대로 정착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불편을 덜어줄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 속도. 세계 최고 성능이라고 이미 공인을 받았고요. 이 의료 자료에 위변조가 되면 안 되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넣기 위해서 미디움에 투자를 하게 되고 전 세계 5,000개 기업에 무료로 코드를 제공해 줍니다. 무료 서비스를 해줍니다. 자신 있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올 테면 따라와 봐. 그리고 무료로 내가 해줄 테니까 한번 써봐. 괜찮으면 본계약하자. 주로 이 기술은 엔터프라이즈형, 이게 B2B의 기술이에요. B2B의 기술.
공인 인증 성공했다. 미디움이 콕플레이를 인수했다. 이제 또 하나 이 더나인 컴퍼니는 키오스크 무인 판매기 제조회사입니다. 물론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 국가에 글로벌로 진출해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로 이 사업 여기도 이제 사업을 하는데 콕플레이하고 제휴가 됐었어요. 근데 콕플레이를 미디움이 인수를 하면서 이 회사의 지분마저 인수를 했습니다. 왜? 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가장 유명한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미디움이 이 더나인 시스템을 인수를 투자를 하면서 언론 보도를 했죠. 페이먼트 시장에 진출을 합니다. 페이먼트 시장에. 그래서 그 페이먼트, 삼성페이 뭐 이런 거죠. 이런 건데 페이먼트 이름이 MD페이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무역금융이에요. 이 설명을 다 들었는데 전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중국에 있는 그 은행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한국에도 이렇게 많은 은행들이 있어요. 이런 은행의 중간에서 무역금융을 블록체인으로 풀어내는데 미디움의 기술 솔루션이 지금 사용이 되고 있고 작업 진행 중이에요. 언론에 발표된 것은 요 정도까지인데요. 이 미디움이 갖고 있는 기술 서비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러면서 저번 주에 언론에 나온 거죠. 저번 주에. 그래서 더나인 컴퍼니, 콕플레이 인수, 그 다음에 미디움의 메인넷이 곧 이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세계 최고 속도의 메인넷이 될 것이고요. 콕플레이의 컨텐츠를 공급하기 위해서 미디움 게임이라는 법인을 이미 설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종착역, 블록체인의 종착역, 가상화폐의 종착역은요. 무조건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를 위한 플랫폼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이 거래소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오늘 저녁에 아마 얘기를 좀 들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덱스 거래소, NFT 코인만을 복제 불가능한 거 그것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덱스 거래소라고 하거든요. 아마 그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알게 되면은 제가 나중에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업들의 이 솔루션들이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공기관, 조폐공사, 도로공사 여기에 미디움 솔루션이 공급이 되고 있어요. 이미 국가에서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약 2주 전에 다 방문을 해서 김판정 의장님으로부터 새로운 비전 선포식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거 한 장밖에 남은 게 없어요. 핸드폰을 그 당시에 다 회수를 당했고 보안각서를 써서 들은 얘기도 제대로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로드맵인데 1기 처음 시작해서 작년 5월까지 마일스톤 1기라고 합니다. 자, 로드맵대로 이행한 회사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로드맵대로 이행한 것뿐만 아니라 초과 달성을 했다. 초과 달성을 했다라는 얘기. 두 번째, 지금 작년 5월부터 지금 6월 달까지 진행되고 있는 마일스톤 2기입니다. 자, 여기서 AI론이라든가 FX 거래소는 하반기에 이제 가능할 것이고요. 글로벌 메신저 서비스 세계 최초의 실시간 언어 번역이 되는 메신저입니다.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왓츠앱, 위챗 이게 5대 메신저거든요. 글로벌. 근데 하나도 실시간 언어 번역이 되지 않아요. 다 통역기를 번갈아 써야 됩니다. 불편하죠. 근데 우리가 만든 가칭 콕톡으로 나옵니다. KOK 톡으로 나옵니다. 가칭. 콕톡이 거의 완성이 돼가지고 곧 서비스가 시작이 될 거고요. 이제 VRCT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인데 3차 마일스톤은 이건 이미 공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가 계속 많이 보강이 됩니다. 왜? 유저가 많아지면서 컨텐츠를 이제 돈을 받고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들어오면서 편의 기능이 많이 개선이 될 거고요. 검색 기능도 들어갈 거고 올해가 오프라인으로서의 원년이 될 거예요. 콕토큰의 대중화. 자, 그동안에 코인 사업의 문제점이 뭐였어요? 팔 사람만 있었지 살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얘기는 대중적으로 사용할 사용처도 없었고 사용자도 없었다. 투자 목적으로 코인을 매입한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상장이 된다면 떡락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살 사람이 없으니까. 쓸 데가 없으니까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쓸 데가 있다면 살 사람들이 살 수밖에 없죠. 이것도 토큰 이코노미란 말이에요. 그 대중화의 원년이 될 것이고 특히 동남아 시장을 선점해서 나갈 것이다. 왜 동남아 시장이에요? 동남아 시장은요. 돈도 없어요. 구매력도 없고요. 자본력도 없어요. 기존의 사업한테는 아주 안 좋아요. 예. 기존의 사업들은 뭐예요? 새로운 기술에 의해서 새로운 제품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매출을 올려야 되는 거니까 구매력과 자본력이 있는 나라에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맞죠? 맞죠? 근데 우리는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가 우리가 좋아하는 대상 국가예요. 왜? 이 3개 대륙은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돈이 없어. 두 번째, 돈은 없는데 인구는 많아. 왜 웃으세요? 밥 먹고 애만 낳나 봐. 예, 선진국으로 갈수록 출산율이 떨어지거든요. 돈이 없고 인구가 많은데 이 인구의 60에서 70%가 30대 미만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인구의 60에서 70%가 30대 미만이에요. 이 30대가요. 포노산피어스라고 하는 스마트 모바일에 엄청 강하고 K 콘텐츠의 광팬들입니다. 이들을 우리가 컨슈머로 삼을 거거든요. 이들을. 우리 실질 소비자로 삼을 거거든요. 그래서 동남아 시장에 엄청난 투자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하기 전에 1시간 전에 나온 뉴스예요. 인도네시아 인구가 몇 명이죠? 거의 3억 명이에요. 인도네시아. 예. 2억 한 7천 될 겁니다. 스마일 홈쇼핑에 콕토큰이 사용이 됩니다. 제가 가끔 예고를 드렸어요. 예고를 드렸습니다. 왜 한국 거래소 상장 안 해요? 왜 한국에서는 홈쇼핑 같은 거 안 해요? 개인적으로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적으로 하고 하라는 얘기거든. 우리는 한국 회사가 아닙니다. 김치코인이 아닙니다. 인구 많은 나라, 훨씬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래 가치가 있는 나라에 먼저 진출을 하는 거예요. 한국의 거래소에 상장하면 누가 좋아져요? 한국인만 좋습니다. 한국인만 좋습니다. 물론 한국 거래소 상장은 유저가 많으니까 하겠죠. 유저 많은 순으로 하겠죠.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이건 사실 우리가 사용처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기술 서비스도 굉장히 많아지고 콘텐츠도 많아지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있었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건 콘텐츠 상품이었어요. 콕플레이 시절에는. 근데 이제 미디움이 가세가 되면서 기술 서비스 상품이 많아집니다. 기술 서비스 상품. 이름하여 증강현실을 바탕으로 한 머지리티 서비스가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들 그거 보시면은 진짜 이건 뭐지? 이렇게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아주 신기합니다. 또한 미디움 브릿지라는 서비스도 곧 나올 거예요. 자세한 기술적인 내용은 저도 알지 못하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MD페이라고 페이먼트 시장에 진출을 했잖아요. 그러면 블록체인 암호화폐로 결제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결제가 순식간에 되나요? 결제가 순식간에 되는 것은요.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트랜잭션에 의해서 결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DB로 결제가 되는 거예요. DB로. 지금 우리가 암호화폐 거래소에다가 사고 팔고 차익을 남기죠. 그것 아직 탈중앙화된 거래소가 전 세계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뭐예요? DB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숫자에 숫자. 암호화폐는 따로 보관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DB가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거 아니고서는 결제 속도가 빠를 수가 없어요. 그럼 블록체인으로 진짜 거래를 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하면요. 하세월이에요. 언제 그걸 결제를 하고 있습니까? 예? 복장 터지죠. 그런데 이더리움으로 결제를 한다.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한다. 그 앞에다가 M자를 딱 붙이면요. 순식간에 결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이더리움으로 10만 원짜리 밥을 먹던 상품을 샀다. 그럼 10만 원 외에 추가가 되는 게 있죠. 뭐죠? 가스비, 트랜잭션, 전송 수수료. 이게 또 몇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 미디움 브릿지를 사용하게 되면, 기술 서비스를 사용하게 되면 그냥 이더 체인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해주면서 순식간에 결제가 되고 결제 수수료도 100원 내지 1000원?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KOK와 미디움과 KOK가 합쳐지면서 우리가 컨텐츠 상품에 의한 매출, 이것뿐만 아니라 기술 서비스 상품에 대한 매출도 어마어마해졌다. 만일에 이러한 기술들이 미디움이 갖고 있었는데, 컨텐츠가 미디움이 갖고 있었는데, 미디움은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 다른 플랫폼에다 의탁을 했어야 매출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 플랫폼에다 올려놓으면은 우리가 충성되어 있는 고객이죠. 우리는 고객이라기 이전에 파트너예요. 이 플랫폼을 같이 키워나가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쓸 거 아니겠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내가 현대자동차 다니면서 벤츠 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우리 커뮤니티 플랫폼이 이 KOK야 우리 커뮤니티가 장악을 하고 이 커뮤니티가 강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새로운 기술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고 확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너지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흥분되시는 소식들이 3차 마일스톤이 곧 영상을 통해서 발표가 될 것이고요. 이제 메타버스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만든 아바타로 살아가는 또 다른 세계.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은 미래 메타버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They stay because of all the things they can be. It's the only place that feels like I mean anything. 메타버스는 현실과는 다른 또 하나의 디지털 세계입니다. 20년 전 큰 인기를 끌었던 싸이월드. 내 캐릭터로 동료들과 함께 즐기는 온라인 게임도 메타버스의 일종입니다. 이 메타버스가 대용량 그래픽 처리 기술, 5G 통신 등의 발달로 빠르게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현실 세계와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텅 빈 운동장을 메운 학생들. 가상의 공간에서 실제 대학교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이름을 딴 아바타로 입학식에 참석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돼서 캠퍼스 강의실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가상의 사옥을 만들고 조를 짜 과제를 하는 신입사원 연수도 진행됐습니다. 미국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는 지난달 상장하자마자 단숨에 시가총액 40조 원을 넘었습니다. 주로 아이들이 게임을 즐기는 가상 공간인데 이 메타버스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네이버가 만든 메타버스 앱 가입자는 여러분들 그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들은 뭐 네이버 블로거라든가 유튜브라든가 상당히 많습니다.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호텔 게임을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는 메타버스에 대한 가상도시에 대한 서비스를 2022년 초에 합니다라고 이미 2년 전에 발표를 했어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앞선 생각이고 진보적인 건지 알고 있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최영규 박사님으로부터 메타버스가 이렇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상도시가 설명을 들었는데 진짜 대단해요.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예. 우리는 이미 그것을 예고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메타버스가 이제 용어가 나오고 있어요. KOK가 얼마나 선구자적인 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죠. 그러면서 호텔 게임을 출시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 8만 채밖에 없어요. 가상의 부동산이에요. 가상의 부동산. 지금 어스1이 전 세계적으로 가상 부동산을 다 팔아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돈을 벌었거든요. 어스2까지 나왔어요. 그거 똑같은데 가상 공간에다가 내가 수익으로 받은 콕을 가지고 KOK를 가지고 건축을 합니다. 호텔을 내가 건립을 하는 거예요. 1층 짓고 2층 짓고 3층 짓고 지으면서 또 영업도 할 수 있어요. 영업을 하려면 호텔을 청소를 해야 됩니다. 어떤 거는 4시간마다 6시간마다 8시간마다 12시간마다 내가 들어가서 청소를 해야 돼요. 청소하기 귀찮고 청소 안 하면요. 수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수익을 벌기 위해서는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근데 청소하기 귀찮으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850만 원의 봉급을 주고 관리인을 고용을 합니다.
이 안에 관리인을 쓸 수가 있어요. 호텔 매니저죠. 그러면 저절로 제가 수급만 하러 들어가면 돼요. 그럼 여기서 콕이 나와요. KOK가. 그럼 나온 콕을 가지고 내가 거래소에 갔다가 팔면은 현실적으로 수익 실현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되죠. 예. 이게 뭐예요? 가상 공간에 있는 게임이 단순한 게임이 아니다. 가상 공간에서 내가 아바타를 통해서 활동하는 경제적인 활동 자체가 현실 세계에서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 리니지 게임의 칼 하나가 얼마인지 아세요? 10억이 넘어요. 10억. 근데 젊은 애들이 그걸 사고 팔아요. 우리 기성세대들은 어휴, 저놈들 저걸 뭐하러 사고 파나.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사면요, 10억짜리 칼을 갖고 있으면은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상대는 칼을 쉽게 뺏어요. 이겨요, 게임에서. 그 뺏은 칼을 가지고 또 팝니다. 그게 수입이에요, 걔네들. 물론 메타버스하고 조금 괴리가 있는 거지만 아무튼 우리가 호텔 게임을 하는 것은 그런 것의 일환이에요. 여러분들이 테헤란 후에 빌딩 하나 가져보는 건 소원일 수도 있고 아예 그 꿈도 포기할 수도 있어요. 메타버스에 빌딩 가지세요. 강남역 사거리에 10억 들여가지고 치킨집 할 생각하지 말고 단돈 10만 원, 50만 원만 가지면요, 메타버스에 치킨집 차리는 게 훨씬 더 큰 돈을 법니다. 우리 호텔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어요. 50만 원 정도 했던 호텔 하나가 지금 5천만 원 됐어요. 5천만 원. 제가 두바이 호텔에 살 때요, 만콕 했거든요. 그때가 0.14달러 시절이니까 얼마예요? 1,400만 원 정도 했죠. 지금 10만 콕 한다고 하는 것 같던데요? 10만 콕. 그런데 얼마예요? 콕 하나다. 1.5달러가 됐죠. 그럼 얼마야? 어휴, 계산도 잘한대. 어마어마하게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이것을 그대로 우리 가상도시에 갖다 넣을 거예요. 그리고 가상도시에 들어가게 되면은 은행에 이 부동산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상의 은행에 생겨요. 은행에 내 호텔을 갖다가 맡기고 대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바이 호텔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우리 아바타들이 카지노도 하게 됩니다. 실제 현실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뭘로 기축통화를 하느냐? KOK로 기축통화를 해요. 네. KOK로 버는 걸 가지고 가상현실에서 사고 팔고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경제적 활동을 하는데 경제적 가치가 보상이 KOK로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또 현실적으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다. 다른 세계예요. 완전히 다른 세계. 그런데 이런 세계가 과연 올까? 이미 왔어요. 20년 전에 매트릭스, 인셉션 나왔을 때 영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단 하나라도 현실화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20년 전에 그 영화 봤을 때요, 아, 진짜 저런 세상이 올까? 다 왔어요. 다 현실화됐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 곧 현실화 다 돼 있고요. 또 나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유치원 다니고 있고 학교 다니고 있는 우리 아들, 손자들은요, 이미 그 세계에 젖어 들어가 있어요.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당하는 현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변해야 돼요. 세상을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근데 돈은 벌고 싶고 변하긴 싫어요. 뭐야? 여기 왜 와 있어? 변하셔야 됩니다. 다 아세요.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거,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거 다 아세요. 근데 행동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죠.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릅니다. 반드시 그 길을 걸으셔야 여러분들이 변화된 미래를 가질 수 있어요. 호텔 반드시 사시고요.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호텔 사세요. 호텔. 이거 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요. 토탈 50억 개 중에서 30%만 마케팅용으로 우리를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30%만.
예. 이 백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백서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 4군데 글로벌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죠. 자, ZBG는요, 중국 거래소, GB 거래소, 중비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 거래소예요, 중국에서. 제1등 거래소거든요. 그 거래소가 중국인들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 회사의 자회사, 국제거래소가 GBG, 중비 글로벌입니다. 빗썸 글로벌에 들어간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도. 빗썸은요, 한국인들만 사용을 합니다. 국제거래소 아니에요. 예. 우리는 글로벌 사업이기 때문에 국제거래소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빗썸 글로벌에 들어가 있고, 한때 세계 1위였던 거래소 비트렉스입니다. 우리나라 업비트가요, 이 비트렉스의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을 했어요. 기술료를 주고. 예. 이제는 그 도입 관계를 기술 제휴 협약 관계를 끊었죠. 이 업비트도 많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세계적으로 이름 나 있는 거래소. 한때 세계 1위였잖아요. 지금 저 세계에서 한 10위권, 11위권 정도 될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쿠코인 상장은 또 다른 의미예요. 전 세계 현존하는 5등 거래소예요. 자타가 공인하는 5등입니다. 자타가 공. 예. 이 5위 거래소에 상장이 된다는 것은 무진장 힘든 거예요. 여기조차도 사실은 힘들어요. 잡코인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왜? 심사 기준이 100개가 넘습니다. 100개가. 잡코인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허접 쓰레기 거래소에 상장을 하죠. 그러니까 요번에 다 줄 상폐되는 거잖아요. 잡코인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는 코인이냐, 코인을 선택하는 그 사업을 판단하는 기준 중에 큰 기준이에요. 일반 유통량이 15억 개다. 그래서 상장이 될 때마다 이러한 상승 곡선을 겪고 있다. 아마 좋은 소식이 또 조만간 있을 예정입니다. 이 남들은 뭐 국내 거래소든 뭐든 상장 하나 하는 게 큰 이슈죠. 거기에 목숨을 거니까. 이제 우리는 좀 식상했죠? 네? 좀 식상했을 거예요. 늘 있는 일이니까. 늘 있는 일이니까. 심지어요. 몽골에서는 우리가 몽골에서 5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몽골의 1등 거래소예요. 그 거래소가 우리 회사에 메일을 보내가지고 당신네 코인을 상장했으면 좋겠다. 제발 상장 좀 시켜다오. 이렇게 거꾸로 옵니다. 거꾸로. 네. 지금 회사에서 이제 고민 중일 겁니다. 저희가 이제부터 중요한 내용인데 이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시장 논리. 시장 논리.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소각을 인위적으로 해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코인을 받으셨어요. 토큰을. 그래서 시장에 공급을 합니다. 우리로부터 15개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공급된 것 중에서 유통된 것, 그러니까 사용한 것이죠. 사용한 건 회사가 다 수거를 합니다. 회수를 하죠. 회수할 땐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줄 때는 원가 없는 코인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래소에 갖다 팔면 경제적인 가치를 얻죠. 회사가 사주는 거 아니에요. 시장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 사용된 것을 회사가 회수할 때는 그 대가만큼 지불을 하고 회사가 회수를 해야 돼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회수된 거를 그냥 갖다가 버립니다. 그냥 버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토큰의 희소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공급량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왜 갖다 버릴까? 그러면은 희소성이 올라가기 위해서 갖다 버린다 그랬잖아요. 불태운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회사가 얻는 이익이 뭔 데가 나와야 돼요? 뭘까요? 그렇게 해서 회사가 얻는 이익이 뭔데? 가치가 귀하면은 그만큼 상승하겠죠. 존재 가치가 귀. 희소성의 원리에 따라서 가치가 상승되겠죠. 그럼 회사가 돈을 버나요? 왜? 희소성의 원리에 따라서 소각을 하면은
희소성의 원리에 따라서 가치가 상승되는 건 맞아요. 우리는 좋아지는데, 그죠? 내가 콕을 많이 모아놨다면은 회사는 무슨 이익이 있을까? 왜 그 짓을 할까? 회사 보유분. 회사가 15억 개를 우리를 통해서 채굴을 하고요. 5년 동안, 앞으로 이제 3년 조금 더 남았죠. 그리고 15억 개 채굴된 다음에 35억 개를 회사 보유분, 소각용 보유분을 채굴을 합니다. 소각이 된 만큼 15억 개를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결과적으로 잔존하는 코인은 15억 개밖에 없어요. 그럼 35억 개는 용도가 소각용이에요. 근데 소각된 것을 다시 공급을 하려면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공급되진 않아요. 시장에다가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거래소에 갔다가 파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갔다는 얘기는 거래소에서 매수자가 줄을 서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파는 겁니다. 갖다 버릴 때는, 소각할 때는 1.2달러에 소각을 하고요. 3년 뒤부터 내다 팔 때는, 새롭게 공급을 할 때는 아마도 100달러에 갖다가 내다 팔걸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시장 원리입니다. 회사가 자전거래하고 방어하기 위해서 이러는 게 아니다. 회사도 기업이에요. 우리 돈 벌어주려고 자선봉사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회사 돈 벌려고 이 사업 차린 거예요. 네. 그래서 소각을 하는 거예요. 소각을 해야만이 회사가 더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각은요, 4차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소각한 수량과 그 당시의 소각 금액, 이거 그대로 블록체인에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더 스캔 할 줄 아시는 분, 아니 그냥 쉬워요. 이더 스캔 하는 거는 그냥 클릭하면은 소각된 내용 다 나오거든요. 그럼 보세요. 지금까지 한 6천만 개 정도 소각을 했어요. 그리고 소각 금액 엄청납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만큼 제대로 설계가 됐고 제대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요것을 이제 이해하시면은 이 사업의 시장 원리와 구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어요. 자, 사업이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시작돼서 성공을 하게 될지, 가다가 꼬꾸라지고 잘못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사업은 시작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자, 이 사업이 성공이 되려면은 이 플랫폼 안에 많은 컨텐츠가 들어오고 많은 소비자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서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먼저 우리가 돈 주고 사오지 않는 한 컨텐츠가 들어오게 하려면은 사람을 먼저 모아넣어야 돼요. 사람은 어떻게 해야 여기에 들어올까요? 이제 시작하는데 리스크가 크단 말이에요.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해드려야 돼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제 시작해서 좀 불안하지만 많이 줄게. 그럼 리스크를 감수하고 사람들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예요? 우리가 마케팅 비용, 사람을 불러들이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을 쓰는 거죠. 마케팅 비용이 지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들어갔어요? 12%, 9%, 7%를 지금 주고 있잖아요. 점점 내려가요. 내려간다는 것은 우리의 수익률이나 마케팅 비용이 감소되는 반면 리스크가 감소가 되는 거예요. 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간 속에서 회사의 안정성과 신뢰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즉 뭐죠? 이것은요, 우리가 마케팅 비용을 줄인다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줄인다는 것은 토큰의 공급량을 줄이는 거예요. 리스크가 감소되고 마케팅 비용을 감소시키고 토큰의 공급량을 감소시킵니다. 자, 많이 주니까 지금도 많이 주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주는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들 12% 줄 때는 했을까요? 2년 전에 했을까요? 안 했을 거라고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실체가 안 보였기 때문에. 지금 7% 주는 거 2년 전에 비해서 많이 작죠? 나중에 들어와 보세요. 이쪽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월 1%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기에는요, 어떻게 7% 당시에 네가 KOK를 알았니? 존경받을 겁니다. 1%만 해도 커요. 연 12%예요. 어디서 그런 수익을 받습니까? 근데 이것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회사는 마케팅 비용을 점점 줄이는 거고 토큰의 공급량을 감소시켜서 5년이 딱 되면은 15개가 채굴이 완료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들어오죠? 유저가 이제 몰려와 있기 때문에 컨텐츠가 들어와요. 컨텐츠가 들어올 때 그냥 들어와요. 우리가 계약금 많이 받아요.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광고주가 들어올 때 그냥 들어와요. 많이 받아요. 광고비를. 뭘로 받아요? 콕으로 받아요. 왜 돈으로 안 받고 콕으로 받을까요? 콕의 시장 수요를 높여야 되니까. 가치를 올려야 되니까. 예. 그러면서 다른 플랫폼이 들어와도 다 콕으로 받기는 안 받습니다. 시장 수요를 불러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회사가 콕으로 받잖아요. 회사가 콕으로 받을 때는 지금 가치로 1.5달러에 받죠. 그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을 모다 놨다가 뭐 보상으로도 쓸 수도 있겠고요. 근데 모다 놨어요. 모다 놨다가 나중에 15억 개의 소각이 됐을 때 소각용으로 소각을 보충하는 용으로 또 갖다가 판다면 얼마에 갖다 팔죠? 100불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냥 시장 원리예요. 시장 원리예요. 콕으로 받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 홈쇼핑 처음에는요. 이 사람들이 콕을 안 믿으니까 KOK를 원화로 달라 그랬어요. 우리 상품 공급하는 데서. 지금은요. 콕 아니면 상품 공급 안 하겠대요. 맞들이었거든. 처음에는 원화만 믿었는데 KOK를 받다 보니까 이게 얼마든지 현금화할 수 있고 갖고 있으면 자꾸 가격이 올라가네? 예, 그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유저수가 늘어나죠? 그러면서 컨텐츠가 들어와서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자 우리가 사람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와요. 최소 한 사람당 300불을 스테이킹합니다. 맞죠? 근데 이 스테이킹 자산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면서 자산 가치가 증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회사는 여기서 영업이익 말고 영업 외 이익이라는 게 생깁니다. 물론 많이 받아놨다가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회사가 위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회사는 항상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 절반 정도는 태도화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안정성을 갖기 위해서. 어찌됐든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크기는 커집니다. 그러면은 자산 가치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저걸 가지고 영업의 이익인데 더 큰 이익은 뭐냐면은 토큰을 15억 개로 채굴을 완료하고 회사가 35억 개를 5년 뒤부터 채굴을 해서 소각되는 양만큼 그때그때 다시 시장에 공급을 할 때 그 35억 개의 가치가 자 지금 1.5달러예요. 1년 8개월 만에 1년 9개월 만에 자그마치 1100%가 뛰었어요. 앞으로 3년 동안 즉 소각용 토큰을 갖다 팔 때까지 앞으로 3년 최영규 박사님은 5년 안에 100달러 가지 말란 법 없다. 100달러 안 믿잖아요. 10달러만 한번 따져보죠. 지금부터 10배. 3년 동안 10배만 뛸까요? 제가 보기에는 연말에 10배가 갈 수도 있어요. 10달러가. 근데 10배만 되더라도요. 10달러만 되더라도 얼마예요? 35조예요. 35억 개면. 근데 100달러가 되면 350조예요. 게다가 지금 우리가 많이 매도를 하면은 가격이 떨어져야 되잖아. 그죠? 근데 가격이 안 떨어져. 회사가 교환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사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서 그럴까요? 파는 사람이 작아요. 그리고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걸어놨기 때문에요. 그 걸어놓은 사람들,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회사예요. 아니 회사가 왜? 가격 방어하려고? 그건 과거의 다른 사업 얘기고요. 이 회사는요. 지금 플랫폼 가격이 1.5달러인데 1.4달러가 됐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가격을 방어해 주기 위해서 사주는 게 아니라 그거 그냥 매입을 해버려요. 왜? 1.5달러로 교환해 주는 것보다 싸게 매입을 해요. 싸게 매입을 해서 나중에 비싸게 소각용 토큰으로 보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기업 논리고 시장 원리예요.
이걸 알아셔야 되고, 자, 이 돈이 우리가 마케팅 비용으로 쓰는 이 돈이 일반적인 사업이고 법정화폐였다면 이것에 광고 비용이 있었어야 돼요. 근데 뭐죠? 줄 때는 원가 없는 토큰을 줘요. 토큰을 주는데, 그러니까 별도로 재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시장에 내다 팔면은 돈이 돼요. 근데 우리는 뭘로 받아요? 암호화폐를 받죠. 얼마든지 현금화 수익 실현이 가능한 암호화폐가 여기에 쌓이죠. 한 사람당 최소 300불은 들고 들어오니까. 예. 이 사업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토큰 이코노미라고 하고요. 토큰 이코노미를 플랫폼 경제에다가 입혀놓으면 프로토콜 경제라고 합니다. 프로토콜 경제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메인넷이 되게 되면은 새로운 또 수익 모델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더리움 기술, ERC20 기술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다가 바쳤어요. 왜? 우리가 콕토큰을 전송하기 위해서는 ERC20 기술을 썼기 때문에 말하자면 기술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메인넷, 그것도 세계 최강의 속도가 들어가 있는 메인넷을 자체적으로 사용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 줬던 돈들이 다 우리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엄청난 가스비 수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채굴 한다고 가정을 하면요. 채굴 원가가 지금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5천만 원에 갖다 판다고 해서 채굴 이익을 받기 위해서 채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채굴한 비트코인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트랜잭션이 일어날 때마다 나한테 채굴자한테 가스비가 들어와요. 이 가스비 수입이 무궁무진한 거거든요. 무한이에요. 그래서 채굴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5년 뒤부터 보상은 회사가 벌어들이는 영업이익하고 이렇게 메인넷으로 벌어들이는 가스비 수입하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5년 이후부터 여러분들한테 보상으로 나갑니다. 채굴 보상은 그날 5년 안에 다 끝이 납니다. 그래서 5년 안에 $100에 도달할 수 있다. 자, 우리가 플랫폼에서 KOK 토큰으로 수익을 받아요. 보상을 받는 거예요. 리워드. 리퍼럴 마케팅을 통해서 누구한테 친구 초대를 했다면 친구 초대했던 대가로 내가 받는 거고 그 친구는 참여한 대가로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이 보상을 받죠. 이 보상이 뭘로 나와요? 콕 토큰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걸 모아놓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이걸 팔아가지고 비트코인으로 갈아타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반반씩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건 개인의 선택입니다. 또 신뢰의 선택이기도 하고요. 저는요. 이건 방송에서 말씀드려도 되나? 저는 거래소로 빼지도 않아요. 만일에 거래소로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거래소로 빼놓는 거거든요. 저는 하나도 불안하지 않아요. 그것도 그냥 지갑, 우리 KOK 지갑에다 그냥 넣어놔요. 하나도 안 뺍니다. 근데 그게 오늘처럼 플랫폼 가격이 오르잖아요.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아요. 이게 신뢰에 대한 보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뢰에 대한 보상. 왜? 제가 여러분들보다 KOK 재단을 훨씬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뢰가 클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한 보상이에요.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예요. 이런 거 가르쳐드리면 안 되는데. 어찌됐든 콕토큰의 성격과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성격을 잘 아셔야 돼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원래 이런 놈이에요. 원래 이런 놈이에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못 믿은 놈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올라갈 때는 여기 있는 채굴 원금을 빼가지고 비트코인에 갖다 박았더니 이젠 반토막이 돼가지고 전화 왔다 그랬잖아요. 내 말 안 들으면 후회한다고 내가 분명히 그랬거든. 이거는요, 계단식이에요. 세상에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든 부동산을 하든 코인을 하든 무슨 광물질에 투자를 하든 내가 산 원가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가는 토큰 그런 대상만 있다면 이건 논하는 장사 아니에요? 콕토큰이 그거예요. 콕토큰이. 예. 그래서 이놈 떨어졌을 때 이놈 언제든 팔아도 이건 이익이잖아요. 저는 0.14 때부터 모아놨잖아요. 0.14 때부터. 아니, 0.17 때부터. 예.
언제 팔아도 지금 팔면 얼마예요? 1.5점 10배 가까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트코인과 콕토큰은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모으는 겁니다.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비트코인이 앞으로 2배, 3배, 4배 되는 것은요. 시장에 강력한 저항을 받아요. 엄청난 저항을 받습니다. 우리 콕토큰이 2배, 3배, 4배가 아니라 20배, 30배, 40배 되는 건요. 그냥 아주 자연스러워요. 시장의 저항을 전혀 안 받아요. 즉, 뭐죠? 내가 갖고 있는 콕토큰의 가치는 누가 올린다? 내가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토큰의 수량은 정해져 있어요. 15억 개. 이 이상 늘어날 수가 없어요. 회사가 할 일은 뭐예요? 이 토큰의 사용처와 거래소 상장과 서비스만 계속 플랫폼에다 런칭시킵니다. 뭐죠? 우리는 이 서비스를 사용할, 이 콘텐츠를 사용할 유저만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 사업이 잘못될래야 잘못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지고요. 이 수요자를 늘리기만 한다면은 토큰의 가치는 내가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 사업의 본질과 구조를 이해 못하고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만불르면 700불 나와라는 식으로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면요. 이 사업은 우리로 인해서 끝이 나요. 재단의 의지와 관계없이. 결국에는 나중에 피해자가 손실을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럼 어떤 길이 좋아요? 당연히 우리 운명은 우리가 개척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쉬워요. 우리는 그냥 유저를 제대로 올바르게 빠르게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넷이네요.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른 사업하고 차이가 나는 점들이에요. 딴 건 다 이해가 되실 텐데 요 인쇄소득 부분에 있어서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딴 거는 인쇄소득이 안 되는데 우리는 된다고 우기네. 딴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요건 좀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이런 그림을 가지고 한국에서 시작을 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니까 인쇄소득이 될 겁니다. 라고 제가 얘기한다면 이것 또한 사기예요.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들 무진장 많아요. 다른 회사에서.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본질을 뜯어보면요. 그 사람들은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에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갖다가 파는 거예요. 계속 갖다가 매출을 올려야 돼요.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과 새로운 서비스를 가지고.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제품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고 오늘보다 내일 나올 게 더 좋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새로운 사업이 나오고 새로운 마케팅이 생기면 사업자들이 이동을 합니다. 물류 네트워크 이동하듯이 똑같아요. 조직이 깨진다는 거예요. 옮기게 되면은 사업자만 옮겨요. 소비자까지 다 끌고 가요. 인쇄소득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이론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는 왜 된다고 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전 세계인은요. 이미 K 컨텐츠를 쓰고 있다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이 사람들 보고 Y 컨텐츠로 바꾸라고 한다는 거 아니죠. 그냥 이 사람들한테 플랫폼에 초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플랫폼이 뭔데? 니는 어차피 K 컨텐츠를 쓰고 있었는데 구글 플레이에서 돈 내고 쓰고 있던 것을 KOK 플레이에서 돈을 벌면서 K 컨텐츠를 쓸 수 있어. 볼 수 있어. 즐길 수 있어. 할래 안 할래? 할래. 할래 안 할래? 할래가 나올 수밖에 없고 좀 더 현명한 사람은 이걸 내가 친구 초대해야 되겠구나. 매출이 도망가지 않는다. 회사가 올리는 매출이. 예. 이것을 이해하셔야 밤잠을 못 주무시고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아실 수 있어요. 자, 이 사업이 인쇄소득이 되는 이유. 어떤 것도 팔지 않고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은 K 콘텐츠를 쓰고 있다는 점. 두 번째, 왜 보상을 주는지. 보상의 재원이 뭔지. 그 보상을 주면서 회사가 궁극적으로 얻는 이익은 과연 무엇인지. 이걸 이해를 하셨으면
KOK의 70% 이해하신 거예요. 70%. 이해 못하시면 영상 보시고 다시 오시고 다른 강사들 강의 들으시고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야 되고 언제 이해가 되느냐? 자기 나이 먹은 숫자만큼 들으셔야 돼요.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요. 몇 번 강의를 듣다 보면 이제 나도 이해가 될 수 있어. 이해가 돼. 이해되는 것과 말을 뱉는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난 분명히 이해가 돼서 완벽하게 안 것 같아. 이제는 확신도 있고 회사에 대한 신뢰도 있고 콕토콘에 대한 자신도 있어. 근데 가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뭐가 이게 버벅대고 안 나와요. 반복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반복 훈련이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섣불리 설명을 하려고 드는데 설명하기 제일 쉬운 게 어려운 건 쏙 빼고 쉬운 것만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명하지 말고 초대하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재테크 하셔도 되고요. 비즈니스 하셔도 됩니다. 이 사업의 첫 번째, 사람 끌어오지 말고 학습하십시오. 중간도 학습이고 반복 학습만이 이 사업을 여러분들이 성공하실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제 한 주밖에 강의가 안 남았는데요. 그렇다고 제가 어디 없어지는 거 아니니까 아쉬워하지 마시고 가끔 올라오는 특강 강의 그쪽에서 새로운 소식들 많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